이제 그만하시죠. 여기 철거 합의서에 사인하십시오. 자네 사람이 어떻게 이리 모질어? 정체가 뭐야? 잠깐 자네 손에 든 그 바늘, 그게 왜 자네한테 있는 거야? 저는 오늘 30억짜리 빌딩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있던 낡은 양복을 집어들었죠. 여러분, 제정신이냐고 물으실 건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양복 안감에 새겨진 자수를 본 순간 제 심장은 30년 전 그 차가운 겨울밤으로 돌아갔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했던 한 여자의 이름이 거기 있었거든요. 종로 3가 창수 테일러. 제 가게 간판입니다. 4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왔죠. 한때는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섰습니다. 국회의원, 재벌회장,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제 손을 거쳐간 양복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하루에 손님 한 명 오면 다행이죠. 오늘 아침도 그랬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먼지를 털어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아무도 안 오겠지. 72세. 이 나이에 무슨 미련으로 이 가게를 지키고 있는 걸까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어요. 딸랑 그 익숙한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제가 기대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박전무였어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 반들반들한 양복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박전무. 저는 그를 보며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30년 전 제 밑에서 기술을 배우던 제자였거든요. 하지만 배신했죠. 제 기술을 훔쳐 대형 기성복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 전무랍니다. 사장님, 바쁘실 텐데 제가 좋은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 전무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가? 계약서입니다. 이 건물과 땅을 저희 회사에 파시면 30억을 드리겠습니다. 30억?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30억이라고? 네, 현금으로요. 사장님, 이 나이에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하실 겁니까? 이제 그만 편히 쉬셔야죠. 박 전무의 말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자네가 왜 내 가게를 사려고 하지? 이 일대가 재개발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대형 쇼핑몰을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 가게를 없애려고? 없애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30억? 그 돈이면 여생을 편히 살 수 있겠죠. 요양원에 들어가 남은 날을 보낼 수도 있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 돈이 필요했거든요. 건강도 나빠지고 가게도 적자고 월세도 밀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 좋은 조건 아닙니까? 박 전무가 웃으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딸랑.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됐을까요? 낡은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여기가 창수 테일러 맞죠? 그렇네만. 양복 수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청년은 비닐봉지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헝겊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니, 헝겊이 아니었어요. 양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낡아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이게 양복인가? 박 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쓰레기 아닙니까? 사장님,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품위가 떨어져요. 닥치게. 저는 박 전무를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자네, 이 양복이 어디서 났나? 저희 아버지 유품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주셨어요. 다음 달에 결혼식이 있는데 이걸 입고 싶어서요.
결혼식에 이걸? 박 전무가 또 비웃었습니다. 총각, 정신 차리게. 예복 대여하면 10만 원이면 되는데 왜 이런 걸 고집하나? 청년은 고개를 숙였어요. 제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거든요. 저는 양복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봤죠. 색이 바래고 구멍이 뚫려 있고 단추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멈췄어요. 안감이었습니다. 양복 안감에 뭔가 자수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정희. 그 이름을 30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사장님? 청년이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 양복은.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박 전무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나가게. 예. 나가라고. 자네 계약서 따위 필요 없어. 저는 서류를 집어 찢어버렸습니다. 비싸 보이는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지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30억? 웃기지 마. 이 가게는 절대 안 팔아. 박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사장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꺼져. 박 전무는 이를 갈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양복을 꽉 쥐고 있었어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수선이 가능할까요? 저는 청년을 똑바로 봤습니다. 총각, 자네 이름이 뭔가? 김진호입니다. 아버지 성함은? 김태수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김태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정희에게 만들어준 양복. 그 양복을 정희는 시집가는 남편에게 선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김태수였던 거죠. 총각.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양복 내가 고쳐주겠네.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이 양복에 대해 모든 걸 말해주게. 자네 아버지가 어떻게 이걸 갖게 됐는지 말일세.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장님, 왜 그런가? 왜 우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꽂힌 바늘을 만졌어요. 실이 깨어지지 않은 바늘. 30년 동안 누군가를 기다렸던 바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실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희, 당신이 보낸 건가요? 이 청년을 통해서 말이에요. 저는 양복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펼쳤어요. 30년 전 제 손으로 만든 양복이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바느질했던 그 양복이죠. 정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총각 앉게. 네. 진호가 낡은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돋보기를 쓰고 양복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바느질 기법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제 기술이었거든요. 사장님, 이거 정말 고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양복이니까. 예. 진호가 놀라서 물었어요. 사장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그렇네. 30년 전의 말일세. 저는 안감의 자수를 가리켰습니다. 이 정의에게라는 글씨, 내가 직접 수놓은 거야. 진호는 양복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정이라는 분이 내가 사랑했던 여자일세.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 정희와 헤어지던 그날이죠. 사장님, 괜찮네. 이제 다 옛날 일이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총각, 이 양복 완벽하게 고쳐주겠네. 약속하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양복을 소중히 접어서 안쪽 작업실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죠. 정희야, 내가 보낸 거지? 이 청년을 말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운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거든요. 양복 생각뿐이었어요. 작업대 위에 양복을 펼쳐놓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 땀 한 땀 확인했죠. 솔기, 앙감, 단추 구멍. 모든 게 제 손길이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30년 전 제가 만든 그 양복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왼쪽 가슴 주머니 위에 단추가 없었습니다. 실만 남아 있었죠. 저는 양복을 뒤집어서 앙감을 확인했어요. 단추가 떨어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이 단추는 특별한 거였거든요. 세상에 딱 3개뿐인 주문 제작 단추였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졌고 뒷면에는 작은 장미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30년 전 정희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거였어요. 하나는 이 양복에, 하나는 정희의 드레스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서랍을 열었어요. 제일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머니를 열자 은색 단추가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단추였죠. 정희야. 단추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었어요. 오전 9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진호였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왔나, 총각. 진호는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아, 이거요? 붕어빵이요. 붕어빵? 네, 수선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이 넉넉지 않아서요.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저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네. 천천히 드세요. 저는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앉게. 같이 먹으면 되지. 저는 붕어빵을 꺼내 하나를 진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입에 물었어요. 꼬리부터 물었습니다. 제 습관이었죠. 머리에 앙금이 많으니까 나중에 먹으려고요. 사장님도 꼬리부터 드시네요? 진호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렇지. 왜? 저희 아버지도 꼭 그렇게 드셨거든요. 꼬리부터 드시고 머리는 나중에. 제 손이 멈췄어요. 자네 아버지가? 네, 어렸을 때 붕어빵 사주시면서 항상 그러셨어요. 맛있는 건 나중에 먹어야 한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태수? 그 사람도 저와 같은 습관이 있었다니. 총각. 네. 자네 아버지에 대해 더 말해주게. 어떤 분이셨나? 진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좋은 분이셨어요. 가난했지만 항상 웃으셨죠. 어머니한테도 잘하셨고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랑 둘이 살았어요. 힘들었겠구만.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작년에 병으로.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총각, 그런데 말일세. 네. 저는 양복을 가리켰어요. 이 양복 주머니에 있던 은색 단추, 어디 갔나?
진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단추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봐. 왼쪽 가슴 부분에 단추가 하나 떨어져 나갔어. 진호가 다가와서 확인했어요.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가요? 중요하고 말고. 저는 책상 위에 은색 단추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단추는 특수 제작이야. 세상에 3개밖에 없지. 3개요? 그래. 하나는 이 양복에 있었고,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정희가 가지고 있었지. 진호는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총각, 자네 아버지가 이 양복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아나? 어머니한테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네, 결혼할 때 선물로 주셨대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누군가한테 받았다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뭔가? 정희요. 김정희. 뭐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진호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장님? 자네 어머니가 정희라고? 네, 그런데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희, 김정희. 그럼 진호는? 총각, 자네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나? 10년 전이요. 몇 월에? 12월이었어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30년 전 제가 정희와 헤어진 날이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고향이 어딘가? 전주요. 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태어나셨대요. 전주. 정희의 고향이 맞았어요. 총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 어머니 사진 있나? 네, 있는데요. 진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죠. 정이었어요.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분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 우리 어머니 아세요? 진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담하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했던 정이야. 예.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제 어머니를. 그래. 30년 전의 말일세. 저는 사진을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미소가 그대로였어요. 사장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박전무였습니다. 뒤에 건장한 남자 2명을 데리고 왔더군요. 사장님, 아직 정신 못 차리셨습니까? 박전무, 자네 여긴 왜 왔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안하러 왔습니다. 이번엔 40억을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사장님, 박전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 가게는 망할 겁니다. 재개발 들어오면 강제로 철거될 텐데 왜 이러십니까? 내 가게에서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박전무는 진호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아, 어제 그 거지 같은 양복 들고 온 청년이군요. 사장님, 이런 거지들 상대하지 마시고 빨리 결정하세요. 뭐라고? 진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보고 거지라고 했습니까? 사실이잖아. 수선비도 못 내서 붕어빵 들고 오는 주제에. 박전무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전무. 네. 자네야말로 진짜 거지야. 돈은 많지만 인간성은 거지지. 박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자네가 할 거야. 좋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요. 박전무는 뒤에 있던 남자들에게 눈짓을 했어요. 이 가게 일주일 안에 문 닫게 만들겠습니다. 뭐? 재개발 강제 집행 신청했습니다. 법원 명령 나오면 끝이에요. 박전무는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뒤면 이 가게가 사라진다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진호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이 가게가 사라진다니. 사장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총각. 자네가 도울 건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다시 봤어요. 하지만 이 양복만큼은 꼭 고쳐줄 거야. 약속했으니까. 사장님, 총각, 자네 결혼식이 언제라고 했나? 다음 달 15일입니다. 좋아. 그때까지는 완성시키겠네. 저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지만 버텼어요. 총각, 오늘은 돌아가게. 내가 작업 좀 해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왜 그런가? 단추 말씀이요. 꼭 찾아야 하나요? 그럼 이 양복을 완성하려면 그 단추가 필요해. 저는 제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단추를 달면 되지 않겠나 싶지만, 하지만요, 원래 있던 단추를 찾아야 해. 그게 이 양복의 영혼이거든.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찾아볼게요. 그래, 부탁하네. 진호가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양복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정희, 당신의 아들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헤어진 지 30년 만에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보낸 신호인가요? 저는 왼쪽 가슴의 바늘을 만졌습니다. 30년 동안 실을 꿰지 못한 바늘이었죠. 이제 실을 꿰을 때가 된 건가? 중얼거리며 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양복을 한 땀 한 땀 뜯어내고 해진 부분을 찾아내고 새 천을 대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양복을 완성해야 했거든요.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진호를 위해서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양복 작업에만 매달렸죠. 밤낮 없이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어요. 72세의 손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아프고 힘이 없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해진 부분을 새 천으로 깁고 안감을 교체하고 솔기를 다시 꿰맸습니다. 30년 전 제 솜씨가 되살아났어요. 정희야, 보고 있나? 내가 아직도 할 수 있어. 혼잣말을 하며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사장님, 계세요?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어요.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총각 왔나? 네, 사장님. 사흘 동안 문을 안 여시길래 걱정했어요. 괜찮네. 작업 중이었어. 진호가 가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업대 위에 양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많이 나아졌네요. 그렇지? 이제 거의 다 됐어.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드세요. 진호가 비닐봉지를 내밀었어요. 또 붕어빵인가? 네, 오늘은 더 많이 샀어요. 봉지를 열어보니 붕어빵이 10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다 먹나? 천천히 드세요. 사장님 식사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진호의 말이 맞았어요. 사흘 동안 컵라면으로만 때웠거든요. 고맙네, 총각. 저는 붕어빵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식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3시간 전에 샀는데. 3시간? 네, 가게 문이 안 열려서 밖에서 기다렸거든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네가 3시간이나 기다렸다고? 괜찮아요. 사장님 만나려면 기다려야죠.
진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식은 붕어빵을 꾸역꾸역 삼켰어요. 꼬리부터 먹었습니다. 차가웠지만 달았어요. 사장님, 왜 그런가? 단추 못 찾았어요. 진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을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요. 그랬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유품도 다 확인했어요. 옷장, 서랍, 심지어 창고까지 뒤졌는데. 괜찮네. 어쩔 수 없지.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야. 저는 제 서랍에서 은색 단추를 꺼냈습니다. 이걸 대신 달아주지. 그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단추야. 같은 거지. 진호는 단추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예쁘네요. 뒷면에 장미 문양도 있고 30년 전에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야. 비쌌겠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 이건 정희와의 추억이거든. 저는 단추를 양복에 대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사장님, 응? 어머니 얘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진호도 옆에 앉았죠. 정희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네. 예쁘셨어요? 겉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야. 마음씨가 아름다웠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1990년이었어. 내가 막 가게를 시작했을 때였지. 그때 만나셨어요? 그래. 정희는 이 근처 한복집에서 일했어. 매일 이 길을 지나다녔지. 진호는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했어.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정도였지. 그런데 어느 날이요? 비가 왔어.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였지. 정희가 우산도 없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더군. 저는 그때를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내가 우산을 빌려줬어. 정희는 고맙다며 웃었지. 그 미소를 보는 순간요? 사랑에 빠졌어. 진호가 웃었습니다. 로맨틱하네요. 그렇지. 그 뒤로 우린 자주 만났어. 퇴근하면 같이 밥 먹고 주말엔 남산에 올라가고. 행복하셨겠어요. 그랬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1997년에 IMF요? 그래. 나라 전체가 무너졌어. 내 가게도 마찬가지였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어. 아무도 양복을 맞추러 오지 않았지. 빚만 쌓여갔어. 힘드셨겠어요. 정희한테 미안했어. 결혼 약속을 했는데 지킬 수가 없었거든.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희 집안에서 연락이 왔어. 부잣집 아들과 선을 보라고. 어머니를요? 그래. 정희는 거절했지.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 동생들 학비도 내야 하고.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난 정희를 보냈어. 예. 가라고 했어. 그 부잣집으로 시집가라고.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나랑 있으면 정희만 고생할 게 뻔했거든. 나는 빚쟁이였고 망해가는 가게뿐이었어. 하지만 정희는 울었어. 가기 싫다고 사장님만 있으면 된다고 울부짖었지. 저도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난 매몰차게 밀어냈어. 가라고 다신 만나지 말자고 소리쳤지. 사장님, 그게 마지막이었어. 12월 24일, 눈 내리던 밤이었지. 진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어머니는 사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어머니가 이 양복을 30년 동안 간직하셨잖아요. 그게 답 아닐까요? 저는 진호를 봤어요. 총각, 자네 참 똑똑하구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마음을 아는 것 같아서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아, 이 가게 주인 나와.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장한 남자 3명이 서 있었어요. 박 전무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 재개발 철거반입니다. 법원 명령 나왔어요. 한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 건물 비워야 합니다. 일주일이라고? 네, 안 비우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사장님, 진호가 뛰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총각, 괜찮네. 괜찮긴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진호는 남자들을 노려봤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법대로 하는 거고. 법이 다예요? 40년 넘게 여기서 가게 하신 분한테 일주일 안에 나가라고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가 정한 거 아니에요.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박 전무지시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요. 남자들은 가게 기둥에 철거 예정 딱지를 붙였습니다. 빨간색 종이였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남자들이 떠났습니다. 저는 빨간 딱지를 바라봤어요. 40년의 세월이 일주일로 끝나는구나. 사장님, 어떡해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그럴 순 없어요. 총각, 괜찮네. 난 이미 늙었어. 이제 쉴 때도 됐지. 하지만 자네 양복이나 완성하자. 그게 더 중요해. 저는 가게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진호도 따라 들어왔어요. 사장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없네. 자네는 신부님 잘 챙기게. 신부는 괜찮아요. 지금 사장님이 더 걱정이에요. 진호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총각, 울지 말게. 안 울어요.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 진호는 눈을 닦았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자네 참 착하구만. 자네 아버지도 이랬나? 네, 아버지도 남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의가 선택했겠지. 예, 자네 아버지 말일세. 정의는 좋은 사람 만난 거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죠. 그럼 됐어. 정의가 행복했다면 그걸로 된 거야.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제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정의가 행복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총각, 오늘은 돌아가게. 내일 다시 오면 양복 거의 완성돼 있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진호가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사장님, 꼭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가? 가게 지키는 방법이요. 고맙네. 하지만 괜찮아. 진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붕어빵 봉지를 들었습니다. 아직 8개나 남아 있었죠.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어요. 하지만 꾸역꾸역 씹어 삼켰습니다. 3시간을 기다려서 사온 붕어빵이었거든요. 버릴 수 없었어요. 정희야, 자네 아들 참 좋은 사람이야. 중얼거리며 저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양복을 완성해야 했어요. 일주일 안에 말입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요. 닷새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양복은 거의 완성됐어요. 안감도 새로 달았고 솔기도 다시 꿰맸습니다. 이제 단추만 달면 끝이었죠. 저는 은색 단추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단추였어요. 정희야, 이제 이 단추도 제자리를 찾는구나.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했어요. 단추를 양복 왼쪽 가슴에 대고 바늘을 찔렀습니다. 한 땀, 두 땀. 정성스럽게 꿰맸죠. 이렇게 하는 거였지, 정이야. 혼잣말을 하며 작업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단추가 완성됐어요. 저는 양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양복이 빛났어요. 완성이다. 감격스러웠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진 이 양복이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저는 양복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바라봤죠. 아름다웠습니다. 진호가 이걸 입으면 멋있겠구만. 웃음이 나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방이었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죠. 피곤했어요. 닷새 동안 제대로 못 잤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금방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코를 찌르는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타는 냄새였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방문을 열었어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불이야. 작업실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작업대 근처에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큰일 났다. 저는 황급히 소화기를 찾았습니다. 구석에 있는 낡은 소화기를 집어들었어요.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쉭! 하얀 가루가 뿜어져 나왔어요. 하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지고 있었죠. 양복. 저는 소리쳤습니다. 진호의 양복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거든요. 불길 바로 옆이었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불길을 뚫고 들어갔어요. 뜨거웠습니다. 팔에 불길이 스쳤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복을 붙잡았어요. 옷걸이째 끌어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넘어졌어요. 바닥에 쓰러지며 양복을 꽉 안았습니다. 연기가 폐를 찔렀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줘. 정신이 흐려졌어요. 그때 누군가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사장님. 진호의 목소리였어요.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진호가 저를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컥. 기침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진호가 제 등을 두드렸어요. 양복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진호가 양복을 보여줬습니다. 무사했어요.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19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진호가 소리쳤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방차였어요. 소방관들이 내려 호스를 끌었습니다. 물줄기가 가게 안으로 쏟아졌어요. 10분쯤 지나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엉망이었어요. 작업대는 새까맣게 탔고 벽은 그을렸고 천장은 무너졌습니다. 사장님, 병원 가셔야 해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괜찮네. 괜찮지 않아요. 팔 좀 보세요. 진호가 제 팔을 가리켰어요. 화상이었습니다. 붉게 부어올라 있었죠. 이 정도는... 사장님,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제발 병원 가세요. 안 그러면 저 안 가요. 저는 진호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았네. 가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호가 옆에 탔어요. 양복을 꼭 안고 말이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도 화상이라고 했어요. 붕대를 감았습니다. 사장님, 입원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입원은 무슨... 집에 가야지. 집이 어디세요? 가게 안쪽 방이네. 거기 지금 못 들어가요. 다 탔잖아요. 의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사장님, 저희 집으로 가세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안 되네. 자네한테 패 끼칠 순 없어. 패가 아니에요. 사장님 갈 곳이 없잖아요. 하지만, 제발요, 사장님. 진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총각. 새벽 3시쯤 진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좁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고마울 따름이지. 진호는 이불을 깔아줬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저는 바닥에서 잘게요. 안 돼. 자네가 침대에서 자게. 괜찮아요. 진호는 양복을 옷장에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사장님, 양복 덕분에 무사했어요. 다행이지. 저는 양복을 바라봤습니다. 불길 속에서 구해낸 양복이었어요. 근데 총각, 자네 어떻게 그 시간에 가게에 왔나? 걱정돼서요. 혹시 몰라서 들렀는데 연기가 나더라고요.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연한 거 했어요. 진호는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이더니 차를 타왔습니다. 드세요, 사장님. 고맙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목이 칼칼했는데 좀 나아졌어요. 사장님, 불이 어떻게 난 걸까요? 모르겠네. 내가 잠들기 전엔 이상 없었는데 누가 일부러 낸 건 아닐까요? 진호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일부러? 네, 박 전무가. 설마.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박 전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내일 경찰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 그러자.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40년 가게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양복은 무사했지만요. 사장님, 응? 양복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던데요. 뭐가? 진호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종이였습니다. 이게 양복 안감에서 나왔어요. 불에 타면서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걸 이리 줘봐. 진호가 건넸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편지였어요. 글씨가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창수에게. 정의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건 정의의 편지야. 어머니가 쓰신 거예요? 그래. 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다른 사람 아내가 되어 있겠지. 미안해. 내 마음을 알면서도 떠나는 내가 나빠. 하지만 알아줘.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이 양복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였어. 우리 결혼식 때 내가 입었으면 했거든. 하지만 그럴 수 없게 됐어. 대신 이 양복을 내 남편에게 선물할게.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가 이걸 입을 날이 오면 좋겠어. 그때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부디 너를 찾아가길 바래. 창수야, 행복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정희.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진호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정희가 나를 사랑했다고. 네, 어머니는 사장님을 사랑하셨어요. 30년 동안. 난 몰랐어. 정희가 날 원망할 줄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는 끝까지 사장님을 생각하셨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맙네, 정희야. 이 편지를 남겨줘서. 진호도 눈물을 닦았어요. 사장님, 이제 주무세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야겠구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편지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걸 입을 날이 오면 좋겠어.
정희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진호가 언젠가 이 양복을 입고 저를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희망사항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진호가 여기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정희의 아들이 제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위해 양복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진호의 결혼식에 이 양복을 입혀주는 것이었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을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박 전무가 방해해도 가게가 사라져도 제 목숨이 다해도요. 그게 정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아팠어요. 특히 화상 입은 팔이 욱신거렸죠. 진호는 벌써 일어나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만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 일어나셨어요? 그래, 총각.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진호가 아침을 차려왔어요. 계란찜과 김, 그리고 따뜻한 죽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드셔야 힘나시죠? 오늘 경찰서도 가야 하고요. 그렇지.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이 부드러웠어요. 맛있네, 총각. 다행이에요. 요리는 잘 못하거든요. 충분히 잘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가게 앞을 지나쳤어요. 참담했습니다. 새까맣게 그을린 간판, 깨진 유리창, 무너진 천장. 40년의 세월이 하룻밤 사이에 폐허가 됐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네.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를 하는 형사를 만났어요. 이창수 씨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형사는 서류를 넘겼어요. 전기합선으로 추정됩니다. 오래된 배선에서 불꽃이 튄 것 같습니다. 전기합선이라고요? 네, 건물이 워낙 오래됐잖아요. 배선도 노후화됐고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배선을 정기적으로 점검했어요. 그래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가 일부러 낸 건 아닐까요? 진호가 끼어들었어요. 형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방화 의심하시는 겁니까? 네, 사장님 가게를 빼앗으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증거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증거 없으면 수사할 수 없습니다.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CCTV라도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CCTV는 불에 타서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럼 죄송합니다. 전기합선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도 일어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 누군가 일부러. 총각, 그만하게. 저는 진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어. 가자.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진호는 분한 표정이었어요. 박 전무가 한 거 분명한데.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대로 포기하실 건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방법을 찾는 거지. 다른 방법이요? 양복이나 제대로 완성하자. 그게 우선이야. 저희는 진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양복을 꺼내 살폈어요. 다행히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기 냄새가 배어 있었죠. 세탁을 해야겠군. 제가 세탁소에 맡길게요. 아니, 내가 직접 할 거야. 하지만 팔이.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저는 양복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그때 편지가 다시 보였어요. 어젯밤 읽었던 정희의 편지였죠. 총각. 네. 자네 어머니에 대해 더 알고 싶네. 뭐가 궁금하세요? 어떻게 사셨는지,
행복하셨는지 진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셨어요. 강하다고? 네, 아버지가 일찍 다치셔서 일을 못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셨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힘드셨겠구만. 그래도 불평 안 하셨어요. 항상 웃으셨죠. 자네한테는 좋은 어머니셨구만. 최고의 어머니셨어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후회는 없다고. 그러셨나? 하지만 마지막에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 진호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창수라는 사람을 찾아보라고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나를 찾아보라고? 네, 종로에 테일러 가게를 하는 창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분을 꼭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희가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사장님을 평생 잊지 않으셨어요. 왜 말을 안 했나? 왜 연락을 안 했나?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가게 앞까지 오셨대요. 뭐라고? 네, 저를 데리고 종로까지 오셨대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셨죠. 왜? 사장님이 행복해 보이셔서요. 진호의 말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행복해 보였다고? 네, 가게가 잘 되고 있고 손님들이 많고 웃으며 일하시는 모습을 보셨대요. 그래서 방해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사장님의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보 같은, 정이 그 바보 같은. 어머니는 사장님을 사랑하셨어요. 끝까지요. 나도 사랑했어.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저는 왼쪽 가슴의 바늘을 만졌습니다. 30년 동안 꽂고 다녔던 바늘이었어요. 총각, 이 바늘 보이나? 네. 이건 정의를 기다리는 바늘이었어. 언젠가 정의가 돌아오면 이 바늘에 실을 꿰려고 했지. 사장님. 하지만 정의는 돌아오지 않았어. 30년 동안 말이야.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왔어. 정의의 아들이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저도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 운명이지. 정의가 보낸 운명이야. 저는 양복을 다시 펼쳤습니다. 완성된 양복이었어요. 총각, 이 양복 입고 결혼해. 그게 정의의 소원이었어. 네, 꼭 입을게요. 그리고 행복해. 정의가 못 이룬 행복을 자네가 이루는 거야. 사장님도 행복하세요. 나야 이제 늙었어. 행복할 나이도 지났지. 아니에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장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고맙네, 총각. 하지만 난 괜찮아.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어요. 1997년 12월 24일. 눈이 내리던 밤이었죠. 정희가 마지막으로 가게에 왔었습니다. 사장님, 저 내일 시집 가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안아주세요. 안 돼.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가. 그리고 행복해. 사장님, 저는 가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되어야 했거든요. 정희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사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정희가 뭔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게 뭔가 사장님을 위해 준비한 거예요. 우리 결혼할 때 입으시라고. 필요 없어. 가져가. 싫어요. 꼭 받아주세요. 정희는 울면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지 않았어요.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았거든요. 양복이었을 거예요. 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양복 말이에요. 저는 그 상자를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죠. 아니, 꺼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사장님? 진호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미안. 멍하니 있었구만.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어. 저는 일어섰습니다. 총각, 우리 가게 가보자. 지금요? 응, 정리할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저희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폐허가 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물에 젖고 불에 타고 무너진 공간이었습니다. 4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중얼거리며 저는 잔해를 살폈습니다. 작업대 서랍을 열었어요. 물에 젖어 부풀어 오른 서랍이었죠. 억지로 빼냈습니다. 그 안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30년 전 정희가 놓고 간 상자였습니다. 이게 손이 떨렸어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장님, 그게 뭐예요? 정희가 남기고 간 거야.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여는 상자였죠.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작은 헝겊 뭉치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었어요. 창수야, 이건 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입고 있던 셔츠 조각이야. 내가 몰래 잘라서 간직했어. 이 천으로 뭔가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못했네. 미안해. 사랑해. 정희. 저는 헝겊을 펼쳤습니다. 제 낡은 셔츠 조각이었어요. 30년 전 제가 입었던 그 셔츠였죠. 정희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 진호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울어도 돼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가게가 무너져도 울지 않았는데 이 작은 헝겊 조각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의의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사랑 말이에요.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화상 부위를 재검사 받아야 했거든요. 진호가 함께 왔어요. 사장님, 여기 앉으세요.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30분쯤 기다렸을까요? 이창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진호도 따라 일어났죠. 총각은 여기서 기다려. 괜찮아요. 같이 들어갈게요. 고맙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붕대를 풀어봤어요. 잘 아물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새 붕대를 감았습니다. 깨끗한 하얀 붕대였어요.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진호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총각, 왜 그래? 어지러워요. 진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나? 어디 아픈가? 아니에요. 그냥 잠깐. 진호가 휘청거렸어요. 저는 얼른 부축했습니다. 여기 앉게. 벤치에 앉혔어요. 물 좀 마셔. 자판기에서 물을 뽑아 건넸습니다. 진호가 물을 마셨어요. 좀 나아졌나? 네, 괜찮아요.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진호의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뒷목에 뭔가 있었어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점이 아니었어요. 실타래 모양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총각. 네. 목 뒤 좀 보여줄 수 있나? 목 뒤요? 왜요? 그냥 점이 특이해서.
진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살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실타래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마치 실이 엉킨 것처럼 생긴 점이었죠. 이 점 말씀이세요? 그래, 이거 태어날 때부터 있었나? 네,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있었다고.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실타래 모양의 점. 정희가 말했던 그 점이었어요. 30년 전 정희가 말했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 목 뒤에 실타래 모양점이 있어요. 대대손손 이어지는 거래요. 신기하네. 우리 할머니도, 어머니도, 저도 있어요. 나중에 우리 아이도 있겠죠? 정희가 웃으며 말했었죠. 그때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호의 목에 그 점이 있었어요. 총각. 네. 자네 어머니도 이런 점이 있었나? 네, 있었어요. 어머니랑 똑같은 위치예요. 할머니는? 할머니도 있으셨대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진호는 정희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핏줄이 증명하고 있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진호는 정희의 아들이에요. 정희가 김태수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희는 1997년 12월에 결혼했어요. 진호는 몇 살이라고 했죠? 29. 1996년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결혼하기 1년 전이에요. 그럼 진호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총각. 네. 자네 생일이 언제라고 했나? 3월 15일이요. 왜요? 1996년 3월 15일? 네, 맞아요. 계산이 맞았습니다. 정희가 결혼한 게 1997년 12월이었어요. 진호가 태어난 건 그보다 1년 9개월 전이었죠. 그럼,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진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진호를 똑바로 봤어요. 총각, 자네 아버지. 김태수 씨 말일세. 네. 언제 돌아가셨다고 했나? 작년이요. 2024년 3월에요. 결혼은 언제 하셨나? 1997년 12월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자네가 태어났을 땐 아직 결혼 전이었죠.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임신한 채로 결혼하셨대요. 뭐라고? 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여줬다고.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자네 친아버지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끝까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진호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아버지, 김태수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친아버지가 아니어도 저를 진짜 아들처럼 키워주셨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진호는 정희가 저와 헤어지기 전에 임신했던 아이?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 안 돼. 이럴 수가. 제 손이 떨렸어요. 만약 진호가 제 아들이라면, 만약 정희가 제 아이를 임신한 채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다면, 30년 동안 저는 제 아들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진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진호를 봤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야 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에서 정의를 봤어야 했어요. 아니, 봤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총각. 네. 자네 친아버지가 누군지 정말 모르나? 네, 어머니가 말씀 안 하셨어요. 혹시 힌트라도. 진호는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친아버지가 누구냐고 뭐라고 하시던가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따뜻한 손?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40년 넘게 바늘을 잡아온 손이었어요. 또 뭐라고 하셨나? 내 아버지는 실을 꿰는 사람이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을 하지라고 하셨어요. 실을 꿰는 사람. 재단사였습니다. 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진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언젠가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알 거야. 왜 엄마가 아버지를 사랑했는지라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총각. 사장님, 왜 우세요? 자네가 내 아들이야.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 정희가 날 떠나기 전 자네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사장님이 제 친아버지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야. 30년 동안 몰랐어. 미안하다. 사장님. 진호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사장님 아들이었어요? 그래, 내 아들이야. 저는 진호를 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었어요. 미안하다, 진호야. 아버지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호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숨긴 거잖아요.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정희를 떠나보냈어. 내가 못났어. 아니에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저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사셨어요. 정희가. 네, 어머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감사해 하셨어요. 왜? 저를 남겨줬다고요. 아버지의 아이를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아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었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진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호칭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아들아.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가 왜 양복을 간직하셨는지. 응? 이건 아버지를 찾으라는 메시지였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끝까지 날 생각했구나. 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 진호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생겼어요. 그래, 이제 우린 가족이야. 저는 왼쪽 가슴의 바늘을 빼냈습니다. 30년 동안 꽂고 다녔던 바늘이었죠. 진호야, 이 바늘 봐. 네. 이제 실을 꿰을 때가 됐어. 저는 주머니에서 실을 꺼냈습니다. 진호 양복에서 나온 실이었어요.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30년 만에 실이 깨어진 바늘이었어요. 드디어 완성이구나. 네, 아버지.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 결혼식에 오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직접 양복 입혀줄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저희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온기였죠. 아버지, 배고프시죠? 제가 밥 살게요. 그래, 아들이 사는 밥이라니 맛있겠구만. 저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 말이에요. 정희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수야,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정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정희야. 이제 내가 잘 돌볼게. 약속할게.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진호와 함께 걸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에요. 너의 진짜 이름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진호의 결혼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양복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집 거실에서 작업했어요. 아버지, 물 드릴까요? 고맙다, 아들아. 진호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마시면서 양복을 살폈어요. 완벽했습니다. 30년 전 제 솜씨가 되살아난 것 같았죠. 아버지, 정말 제가 이걸 입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어머니가 내게 남긴 거야. 감사합니다. 진호가 양복을 쓰다듬었어요. 신부님도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 어떤 분인가?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내 며느리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지. 저희는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진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박 전무가 서 있었어요. 뒤에 건장한 남자 2명을 데리고 말이죠. 당신은 기억하시죠? 박 전무입니다. 박 전무가 비웃으며 들어왔어요. 여길 어떻게 알고?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사장님, 박 전무는 저를 봤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군요. 나가게. 여긴 내 집이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박 전무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 가게 강제 철거 최종 통보서입니다. 모레 집행됩니다. 모레라고? 네, 법원 명령 떨어졌어요. 거부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제 주먹이 떨렸습니다. 자네가 일부러 불을 낸 거지? 증거 있습니까? 박 전무가 비웃었어요. 경찰도 정기합선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쁜. 진호가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진호를 막았어요. 진호야, 안 돼. 하지만 아버지, 소용없어. 증거가 없으면 끝이야. 박 전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하시네요, 사장님. 그럼 모레 철거반이 갈 테니 준비하세요. 잠깐. 제가 불렀습니다. 왜요? 하루만 더 주게. 부탁이야. 하루요? 왜죠? 모레가 내 아들 결혼식이거든. 그날만큼은 철거하지 말아줘. 박 전무는 웃었어요. 아들이요? 사장님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 친구가 내 아들이야. 저는 진호를 가리켰습니다. 박 전무는 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참 불쌍하네요. 이런 무능한 아버지를 뒀으니. 뭐라고? 진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실이잖아요. 가게도 망하고 빚도 못 갚고 이제 집도 없어지는데. 닥쳐.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야. 훌륭하면 뭐해요? 가난한데. 박 전무가 비웃었어요.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박 전무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 전무. 네. 자네는 변했어. 예전의 자네가 아니야. 물론이죠. 전 성공했으니까요. 그게 성공인가? 남을 짓밟고 올라서는 게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박 전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약육강식이죠. 약하면 먹히는 겁니다. 안 됐구만. 자네 인생이. 뭐라고요? 돈은 많지만 인간은 가난하다는 뜻이야. 제 말에 박 전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하루 더 드리죠. 뭐?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결혼식에 제가 가겠습니다. 진호가 소리쳤어요. 싫어. 왜 와? 구경하고 싶어서요. 가난한 사람들 결혼식이 어떤지. 박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식 끝나면 바로 철거 들어갑니다. 그날 저녁에요. 이 사람이 싫으면 모레 바로 철거해도 돼요. 선택하세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좋아. 오게. 아버지. 괜찮아, 진호야.
저는 진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결혼식 올리자. 누가 와도 상관없어. 박전무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모레 뵙죠. 아, 참.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축의금은 안 내도 되죠? 어차피 곧 쫓겨날 텐데. 나가.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박전무가 웃으며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철거라니. 진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의 말이에요. 아버지, 결혼식 미룰까요?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정대로 해. 우린 당당하게 결혼식 올릴 거야. 하지만, 진호야, 내 어머니가 뭐라고 했나? 어머니요? 행복하라고 했잖아. 그게 정의의 소원이었어. 진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럼 행복한 결혼식 올리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하고. 저는 양복을 들었습니다. 이 양복 입고 멋진 신랑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아버지.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40년 가게가 사라지는 건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호의 결혼식을 망치는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뭔가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조용히 나가려는데 진호가 깼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 이 시간에요? 응, 곧 올게. 저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폐허가 된 가게 앞에 섰어요. 40년의 세월이 담긴 곳이었죠. 정희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할까? 우리 아들 결혼식을 지킬 방법이 뭘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창수야, 포기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저는 폐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잔해를 치웠어요. 뭔가 찾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찾았어요. 낡은 금고였습니다. 불에 그을렸지만 무사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가게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가 있었죠. 박 전무가 예전에 훔쳐간 기술 관련 증거 자료였어요. 30년 전 박 전무가 제 기술을 훔쳐 달아났을 때 모아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어. 저는 서류를 챙겨 나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반격도 시작되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준비했어. 뭐요? 박 전무한테 보여줄 거. 저는 서류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30년 전 박 전무가 내 기술을 훔친 증거야.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이걸로 박 전무를 법정에 세울 수 있어. 아버지. 진호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걸 왜 지금까지? 때를 기다렸지. 30년 동안 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때가 온 거야.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양복을 다렸어요. 완벽하게 다려진 양복이었습니다. 진호야, 이리 와봐. 네, 아버지. 진호가 왔습니다. 양복 입어보자. 진호가 양복을 입었어요. 딱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때? 멋있어요, 아버지. 정말. 그래, 멋있어. 내 어머니가 봤으면 좋아했을 거야. 어머니가 보고 계실 거예요.
하늘에서요. 그렇겠지. 저는 진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자, 이제 가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네, 아버지. 저희는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사람들이었죠. 신부도 도착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진호를 보며 웃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신부예요. 예쁘구나. 잘 만났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부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하네. 네, 아버지. 식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어요. 박 전무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철거반 인부들을 데리고 말이죠. 오, 시작하려나 보네요. 박 전무가 비웃으며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왜 인부들을 데리고 왔지? 저는 박 전무를 노려봤습니다. 박 전무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진호가 입장했어요. 30년 전 제가 만든 양복을 입고 말이죠. 빛이 났습니다. 하객들이 감탄했어요. 와, 양복 정말 멋있다. 어디서 맞춘 거야?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웨딩드레스가 아름다웠어요. 두 사람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정의도 보고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 웃으며 말이죠.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 김진호는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가 힘차게 대답했어요. 신부는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신부도 대답했습니다. 그럼 서약의 입맞춤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전무가 일어섰어요. 잠깐.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주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식은 중단돼야 합니다. 무슨 소리요? 신랑 아버지가 불법 점거자거든요. 법원 명령으로 지금 당장 퇴거해야 합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법 집행이죠. 철거반 들어와. 인부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식장부터 비워야 합니다. 모두 나가세요. 안 돼. 신부가 울먹였어요. 저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전무. 네.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가계부지죠. 그거면 됩니다. 좋아.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가게 소유권 증서야. 자네한테 넘기지. 아버지.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저는 박 전무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이 시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 그 후에 가게든 뭐든 가져가. 박 전무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좋아요. 1시간만 기다리죠. 고맙네. 저는 진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가게는 괜찮아. 가게보다 내 결혼식이 더 중요해. 하지만 진호야. 저는 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미안하다. 아버지, 행복해라. 그게 내 소원이야. 진호가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주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서약에 입맞춤을 하시죠. 진호와 신부가 입맞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 쳤어요. 저도 박수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식이 끝났습니다. 박 전무가 일어섰어요. 자, 이제 약속 지키셨으니 저희도 일 시작하죠. 잠깐만.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더 할 말 있어요? 있지. 자네한테 줄 게 하나 더 있거든.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죠? 30년 전 자네가 내 기술을 훔친 증거야. 박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다 있어. 자네가 몰래 빼돌린 설계도, 기법서,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이걸로 자네를 고소할 거야. 기술절도, 업무상 배임, 횡령. 박 전무는 뒷걸음질 쳤어요. 사장님, 이건 30년을 기다렸어. 자네가 무너지는 걸 보려고 말이야.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가짜야. 예. 가게 소유권 증서 말이야. 진짜는 따로 있어. 박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속였어요? 그래, 속였지. 자네가 내게 했던 것처럼. 이 늙은이가 박 전무가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들어왔어요. 박 전무 맞으시죠? 기술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손 내미세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박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에게 끌려나갔죠.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와, 멋있어요.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진호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 고생했다, 아들아. 정말 멋있으세요. 신부도 와서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행복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축하하자. 제가 소리쳤어요. 식장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30년 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정희야, 봤나? 우리 아들이 결혼했어. 그리고 난 드디어 복수했어. 아니, 복수가 아니야. 정의를 세운 거지. 하객들 사이에서 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진호가 신부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양복을 입고 말이죠. 완벽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종로 3가 창수 테일러. 간판이 새로 걸렸어요. 창수와 진호의 테일러 샵. 저는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뿌듯했어요. 아버지, 어때요? 진호가 옆에 섰습니다. 좋구나. 정말 좋아. 제 이름도 들어가니까 책임감이 드네요. 그래야지. 이젠 자네도 주인이니까. 가게는 완전히 새 단장을 했습니다. 불에 탄 부분을 모두 고쳤어요. 벽도 새로 칠하고 바닥도 깔고 작업대도 새로 들였습니다. 박 전무가 체포된 후 모든 게 풀렸거든요. 법원은 박 전무의 부당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재개발도 중단됐죠. 그리고 박 전무가 훔친 기술에 대한 배상금도 나왔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게를 새로 꾸몄어요. 들어가 볼까? 네, 아버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 익숙한 종소리였어요. 40년 동안 들었던 그 소리였죠. 와, 정말 깨끗하다. 진호가 감탄했습니다. 그렇지? 옛날보다 훨씬 낫지? 네, 하지만 옛날 느낌도 남아있어요. 저는 작업대로 갔습니다. 새 재봉틀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옆에는 낡은 재봉틀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사용했던 제 재봉틀이었죠. 이건 버리지 않을 거야. 당연하죠. 이게 아버지 역사잖아요. 저는 재봉틀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었어요. 진호야.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르쳐 줄 거야. 정말요? 그래. 자네도 이제 아버지니까 기술을 배워야지. 진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열심히 배울게요. 좋아.
그럼 첫 번째 수업 시작하자. 저는 천조각을 꺼냈습니다. 바느질의 기본은 실을 꿰는 거야. 실 꿰기요? 그래.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하지. 저는 바늘과 실을 들었습니다. 마, 이렇게 실끝을 적시고 바늘기에 통과시키는 거야. 천천히 시범을 보였어요. 와, 쉽게 하시네요. 40년 했으니까. 자네도 해봐. 진호가 바늘을 받았습니다. 서툴게 실을 꿰려고 했어요. 아, 안 들어가요. 천천히. 급하면 안 돼. 네. 진호는 몇 번 시도 끝에 성공했습니다. 됐다. 아버지 했어요. 잘했어. 그게 첫걸음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진호를 가르치는 게 즐거웠어요. 마치 제가 처음 배우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바느질을 해보자. 네. 진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바늘을 들었어요. 천을 이렇게 잡고 바늘을 찔러서 한 땀 한 땀 가르쳤습니다. 진호는 집중해서 따라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계속해. 오후 내내 연습했습니다. 진호는 땀을 뻘뻘 흘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었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양복수선 되나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손님이 양복을 꺼냈습니다. 남편 양복인데 소매가 좀 길어서요. 보여주세요. 저는 양복을 받아 살폈습니다. 이 정도면 금방 되겠네요. 언제 찾으면 될까요? 내일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나갔습니다. 진호가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해봐도 될까요? 이거? 네, 배우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진호가 양복을 펼쳤어요. 먼저 치수를 재야 해. 네. 자를 대고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가르쳐주자 진호가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잘하는데? 정말요? 그래. 소질 있어. 진호는 기뻐하며 계속 작업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다 됐다. 진호가 양복을 들어 올렸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고생했어. 첫 작품치고는 훌륭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가자. 며느리가 기다리겠다. 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어요. 아버지. 응? 행복해요.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저도 웃었어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죠. 다음 날 오후 손님이 양복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머, 정말 잘 됐네요. 다행이네요. 진호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너무 싸네요. 손님은 20,000원을 주고 갔습니다. 거스름 돈. 진호가 쫓아가려 했어요. 나도. 팁이야. 팁이요? 그래. 손님이 만족했다는 뜻이지. 진호는 돈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가 번 첫 돈이네요. 그렇지. 소중히 간직해. 네. 그날 이후로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소문이 났거든요. 종로에 실력 좋은 테일러샵이 생겼다고요. 사장님, 양복 맞추고 싶은데요. 예복 수선 가능한가요? 정장 한 벌 부탁합니다. 저희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진호는 날마다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래, 완벽해.
감사합니다. 진호는 정성껏 바느질했어요.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제 기술을 이어받고 있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진호의 아내가 가게에 왔어요. 아버님, 왔나, 며느리? 네, 점심 가져왔어요.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와, 맛있겠다. 진호가 좋아했어요. 셋이서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며느리, 요리 솜씨가 늘었구만. 감사합니다, 아버님. 진호가 복받았어. 제가 더 복받았죠.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아, 맞다.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가? 며느리가 진호를 봤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제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기가 생겼어요. 3개월 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정말인가? 네, 아버님. 곧 할아버지 되세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진호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축하해 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건강하게 나아야 해. 알았지? 네, 아버님. 그날 저녁 저는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진호는 아내와 함께 집에 보냈어요. 작업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생긴다. 제 핏줄이 이어지는 거였어요. 정희야. 중얼거렸습니다. 들었나? 우리 손주가 생긴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왼쪽 가슴을 만졌습니다. 바늘이 없었어요. 6개월 전 진호의 결혼식 날 빼냈었거든요. 실을 꿰 후 서랍에 넣어뒀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바늘이 있었습니다. 실이 꿰어진 바늘이었죠. 드디어 완성됐구나. 30년 동안 기다렸던 완성이었습니다. 바늘에 실이 꿰어지고 아들을 찾고 가족이 생기고 이제 손주까지 모든 실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고맙다, 정희야. 저는 바늘을 꼭 쥐었습니다. 자네가 남겨준 선물 덕분에 다시 살아났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정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어요. 정희에게 30년이 지났구나. 자네를 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말이야. 긴 시간이었어. 외로웠고 힘들었고 후회도 많았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자네가 남겨준 선물 덕분이야. 우리 아들 진호 말이야. 진호는 훌륭하게 자랐어. 자네를 닮아 착하고 성실하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될 거야. 우리 손주가 생기는 거지. 정희야, 자네는 잘했어. 진호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그렇게 사랑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나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마워.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할 수 있게 해줘서 말이야.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자네도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놓지 않을게. 평생 함께 할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줘. 사랑해, 정희야. 영원히 사랑해. 창수.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정희의 편지 옆에 말이에요. 2통의 편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30년의 시간을 건너 만난 편지들이었죠.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어요. 손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진호의 실력도 일취월장했죠. 아버지, 이 양복 어때요? 진호가 완성한 양복을 보여줬습니다. 훌륭해. 이제 내 실력을 넘어섰구만.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겸손은 좋지만 자신감도 가져야지. 진호는 웃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때 며느리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아버님, 오, 우리 손주 왔구나.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손주였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아기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버님, 이름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으면 해요. 저는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실이. 실이요? 그래. 김실이. 실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아이가 되라는 뜻이야. 진호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실이 예쁜 이름이네요. 그렇지? 저는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실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게 많단다. 아기가 제 손가락을 잡았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가게도, 기술도, 그리고 사랑도. 아기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요. 그날 저녁 저는 가게 문 앞에 섰습니다. 창수와 진호의 테일러샵. 간판이 석양에 물들어 빛났어요. 40년 넘게 지켜온 이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진호와 함께 지켜가는 자리였죠. 아버지, 뭐 하세요? 진호가 나왔습니다. 그냥 생각 좀 했어. 무슨 생각이요? 인생에 대해서. 저는 진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진호야. 네. 바늘이 실을 찾아가듯 진심은 결국 제자리를 찾더구나. 그렇네요. 나는 30년 동안 헤맸어. 하지만 결국 찾았지. 자네를 말이야. 진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찾았어요. 아버지를요. 그래, 우린 서로를 찾았어.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둡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이 가게를 열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2명의 장인으로 말이죠. 자, 이제 들어가자. 네, 아버지. 저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어요. 따뜻하고 정겨운 소리였습니다. 40년 동안 울렸고 앞으로도 계속 울릴 소리였죠. 제 손주 댁까지, 그 손주의 손주 댁까지. 영원히 말이에요. 문을 닫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야, 잘 지켜볼게. 자네가 남긴 보물을 말이야.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정희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진호와 함께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바늘과 실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직 꿰매지 못한 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잃어버린 인연이 있을지 모르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바늘이 실을 찾아가듯 진심은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30년이 걸려도 40년이 걸려도 말이죠. 그러니 기다리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실도 언젠가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종로 3가 창수 테일러에서, 아니, 창수와 진호의 테일러샵에서 이창수 올림